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무르익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놓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제는 뭡니까? 또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죠. 오히려 707 특임 단장이 뭐 이쪽에 마사지를 당해서 또 이렇게 꾸미지 않느냐. 이제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발등 자기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특임 당장 김현도 단장인데 이렇게 식에서 마사지를 하지 않냐 이렇게 본인들이 한 짓거리가 이미 다 들통이 나니까 오히려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죠? 그러니까 이자들의 전형적인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이렇게 시대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거짓이 뭡니까? 진실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함에 지금 뭡니까? 헌재에서 두 분의 역할이 김행도 재판관님과 그죠? 정형식 재판관님의 뭡니까? 판관 포청전처럼 날카로운 질문 이런 거에서 많은 껍질이 지금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곽종건 그죠? 이런 특전사령부 사령관 이런 어떤 오물조금을 하는 이런 어떤 언변 또 1시간 안에서 인원이라 했다가 또 뭡니까 요원이라 했다가 어원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적언이 없는 이런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 하다 보면 스텝이 꼬여서 계속 꼬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홍장원이 어떤 이 메모지가 실제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적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글씨가 못 알아보는데 글씨가 보내 똑바른 글씨에 이렇게 또 메모를 했는 거. 이 나중에 짜집게 되고 나중에 마사지 돼서 그 말에 맞춰서 어떤 이름을 올렸고 그 황당한 그런 급박한 지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첩 사령관이 여인형 반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반대 손으로 그게 적을 수도 또 없고 또한 뭡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의원식이 한동훈이 이렇게 올렸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자극을 주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순간에 그런 이름들을 올려서 교모하게 또 뭡니까? 연출을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번에 합리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헌재의 김영도 재판관님과 좀 주시민 정영지 재판관님만 계속 질문을 송과 같은 질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꿀묵은 법원이처럼 듣기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6명이 다 인용하려고 손들라고 그러고 있느냐 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죠? 자기들의 이미 판단이 영 잘못돼서 이자들이 하는 이 짓거리가 보니까 증인들이 너무 가짜라서 가만히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걱정도 되는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워낙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자들은 들으나 마나 저쪽 편을 손을 들지 않겠나는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역공이 시작됐다 이런 겁니다. 거기서 많은 또 이렇게 공헌자가 나오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내가 뭡니까 홍장원인데 이런 지시할 수도 없고 방첩사에서 또 뭡니까 그런 구금 시설도 없고 또한 이 국정원에서 수사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수사를 지원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 추측 어떤 이런 것이 뭡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자는 뭡니까 자기들 그 지원을 하라 했다든가 나중에 지원 요청을 했다든가 또 홍장원이도 말이 이래 왔다 저리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래 수사 권한도 없고 수사 능력이 없으니까 또 지원을 요청 이런 거 검토를 또 요청했다든가 하여튼 한번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말이 왔다 갔다 또 그저 곽정원이도 왔다 갔다 이러니까 우리가 똥별이니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장군이니 여러 가지 지금 몸매를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거짓말로 뭔가 꾸미려다 보니까 너무 어설픈 연극이 시대의 희극이 되고 시대의 코미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정수 대통령 경제수석이 또 이러니까 정인을 출석하면서 빼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탄핵 또 많은 예산 삭감으로서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요. 다음 또 7차하고 8차에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뭡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죠.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서 획기적인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또한 뭔가 국정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또 나오면서 또 많은 질토가 되겠고 또 국정원 제3차장이죠. 또 이런 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역공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입춘이 지나면서 많은 우군이 생기면서 어떤 뭡니까 분위기가 리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런 자들이 뭡니까 서서히 말머리를 돌린 듯한 이런 분위기가 아주 고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순구가 뛰니 망둥이도 뛰고 망둥이가 뛰니 그죠 꼴뚜기 뛰는 이런 또 적어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대통령 그때 시절에 뭐 재미를 많이 봤죠. 바로 소득주도 뭐 이러면서 그 모든 분위기가 그리고 1차 천리로 끝난 그는 어떤 답습 효과입니까? 그러한 어떤 현상을 보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여왔죠. 박범계하고 뭡니까 거기 박성원이 이런 자들 그죠? 또 이런 자들 또 뭐 김병주 이런 자들이 마사지를 해서 거기 이미 같이 모여 있는 사진도 찍었고 이미 실토도 했죠. 박종건이 하고 뭐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김현태 그죠? 뭡니까 단장이죠. 707 특수 임무 단장인데도 마사지가 충분히 됐다는 게 이미 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말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뭡니까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또 뭡니까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면서 그지 않습니까 의원을 그죠 요원을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둔갑을 시켜서 의원 맞죠 뭐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끼 맞추면서 이 메모지도 홍장훈의 메모지도 나중에 맞춰준 그런 메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담당이 어떤 국정차장인데 조사 권한도 없고 또 특임 담당이 뭡니까 방첩사령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훈인데 지시할 이유도 없고 본인들이 또 수사 권한이 다 나와 있는데 뭐 국정인데 부탁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해외 파트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자를 내세우다 보니까 각종원이 때문에 꼬이고 홍장훈이 때문에 꼬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내세운 그 자들 때문에 오히려 이 제기가 돼서 오랑캐는 오랑캐를 잡는데 이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잡고 이재명을 잡지 않나 있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전이 그래 되니까 뭡니까 오히려 또 뭐 이쪽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어떤 뭡니까 707 특임 단장을 마사지 했지 않느냐 뭐 그죠 구워 삶아서 자기 표를 만든 이런 등인데 이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들어봐도 헌재에서 말한 걸 봐도 그리고 또 뭡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이죠 이지훈이 사령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아우탈이 다 맞아 들어가. 이자들 거짓말은 많이 꼬이는데 이 세 분의 얘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707 특수 단장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수도경비사령 이준호 사령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또 방첩사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얘기들이 다 맞아 들어가. 일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맞았는데 얘들은 세고랑을 어쩌고 뭔가 체인주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사람을 묶어라 했다. 그러다가 한동훈을 열어가지고 짜임새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묶어라 했다. 아주 그럴싸하게 이거 뭐 각본을 짰죠. 짠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가져갔는데 국회에 어떤 문을 어떤 묶으려고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차에 뭐 헬리콥터에는 늘 실탄이 평소에도 임무 중에도 덜 싣고 다닌다. 그때는 실탄이 있다. 실탄이 있고 사람을 죽이듯이 5.18을 뭡니까 그때를 연상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옛날에 계엄 이러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나중에 마사지지고 나중에 작업이 아닐까 이런 것이 백길하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런 7차 8차 변론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이 아마 예상이 된다. 이상민 그저 행무장관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국정원장이 나오고 국정원 제3차장이 나오고 이러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는 공격이 아마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이 조선일보도 이제는 많이 고개를 돌린 듯한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칼럼 자체도 이미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이 칼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칼럼도 그 과거에는 볼 수가 없었죠. 그죠?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박정훈 칼럼이네요. 조선일보에서 내란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도 붙였죠. 정치권 개입과 군과 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 내란을 확정된 사실이냐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여기다가 또 메모를 이렇게 홍정원의 메모를 봤는데 글씨를 아무리 제가 봐도 이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적을 수도 없고 또 이를 또 이 글자에다 또 뭡니까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부하 직원 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시 정자로 또 썼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죠.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간 일이 보면 이 아무리도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썼을 때는 이렇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이렇게 김명수, 뭐 김민우 이쪽 있는데요. 민노총 위원장 이렇게 적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거는 어설프게 결국은 탄로가 난다. 요거는 그때 현상을 맞추기 내라는 꾸미기 위한 뒷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12상 계엄이 내란이나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각정군 특전사령관 이 민주당 김명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의를 자청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은 국장은 1차 등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준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한 명에서 들쳐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막이 실기를 했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전국 흐름은 계엄 내란 전제로 진행이 됐다. 야당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거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체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군 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영장 발부도 어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이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은 국방부 장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려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던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각종건 특정사령관은 현재 정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였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2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대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부를 대부분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훈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는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호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 소추의 절대적 사유인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헌직 대통령 체포 구속은 또 뭐가 되나?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 위법 요소가 크다는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사하는 정치권의 계엄군 사령관들의 막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냐 각인시킴으로써 전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뭡니까 조선일보도 이제는 말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여론과 어떤 대통령 지지율 또 뭔가 국힘의 어떤 지지율 뭐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자들의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도 상당한 대통령의 어떤 일관적인 공격적인 어떤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한 자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론에 지금 너무 지지율이 높다는 이런 것도 많이 어떤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여론의 반전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래 여론도 뒤집을 수가 있고 자 헌재도 뒤집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뭡니까 전한길 강사님 헌재를 뒤집을 수 이런 맥락에서 뒤집을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또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누가 봐도 그런 취지 이자들은 그 목소리 딱 한 가지를 떼서 또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다시 또 고발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동대구나 전국에서 많은 걸기가 탄핵 반대 집회가 점점 더 프로스가 올라가리라 봅니다. 옆전에는 탄핵 반대가 그죠? 탄핵 반대가 이미 60% 넘었었다고 들고 있습니다. 점점 이 10%수는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 자들의 그 어떤 꾸며놓은 카르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 이런 것은 꼭 다 무너지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팔구세입니다.